반갑습니다. 오늘 해양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대전 대형초등학교 교사 이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처음에 해양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힌트를 얻었어. 자,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다. 홀로그램, AR, VR 요것을 넣어서 한번 강연을 꾸며 보자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주제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하고 즐기는 바닷속 체험.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뜻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 VR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해양과학에서 쓰일 수 있는 홀로그램, 그다음에 VR, AR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의 바다를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메타버스로 보는 전국의 바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뭐 과학관, 이제 문화관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같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한번 들려서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뭘로 들어봤어요 혹시? 어플이요. 아, 어플. 또? 영어? 또 뭐가 있을까? 수업? 온라인. 한번 볼까요? 자, 메타버스니까 혹시 새로 나온 버스 이름인가? 아니에요? 새로 나온 SNS 이름인가? 아니면은 소설 속에 그냥 나온 이름일까? 아니요, VR니까. 세 가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메타라는 말은 가상이라는 말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말을 뜻하거든요. 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가상과 우주를 합쳤다. 어떤 뜻이 나올 것 같아? 아, 가상우주일 것 같다. 우주를 우리가 실제적인 우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가상 세계도 있을 수 있지만 요 현실 세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다 가상 세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 세계를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아,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자료들은 이제 대부분 그 해양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공공누리 아니면 뭐 픽사베이 같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합성된 그 그림인데 무엇이 보이나요? 저요. 자연이 보이죠? 네. 실제로 달 이렇게 클까? 달 위에 이렇게 새가 딱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찍을 수 있을까? 아니요. 자, 산도 보이고 안개도 껴있고 달이 이렇게 크게 떠있는데 안개가 이 시간에 낀다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이것은 다 우리가 사실 실제로 본 자연이 아니라 상상 속 세계를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의 역사를 이제 잠깐 짚어보자면 사실 메타버스란 말은 1992년에 그 어떤 소설에서 나온 단어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3차원 가상세계, 그 다음에 아니면 4차원 시공간을 이제 뜻하는 말이고요.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온라인 게임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과연 온라인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을 하는데 우리가 게임은 그냥 게임을 즐기는 세상이죠. 근데 메타버스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게임은 사실 정해진 대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잖아. 근데 게임은 우리가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돈을 벌까요? 아니면 돈을 잃을까요? 돈을 정확히 잃는다는 표현보다 돈을 쓰죠.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도 있어. 돈을 쓰면서
볼 수도 있지만 예전이야 좀 그렇지만 요즘 뭐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바타. 요 아바타가 게임 속 캐릭터는 사실 제한이 크죠. 뭐 옷, 머리 스타일, 뭐 얼굴 모양은 좀 바꿀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요 아바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뭘까? 혹시 해본 사람 있어? 네. 대부분이 해봤네. 자, 내리고. 자, 챕 혹시 해봤어요? 저희 많이 해봤어요. 주로 방탈출해서 해봤는데. 자, 내리고. 자, 우리 친구들이 요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훌륭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로블록스랑 잽을 꼽고 있어요. 요게 그 첫 로그인 화면이거든요. 자, 생년을 입력하고 이름, 비밀번호, 이제 성별 선택하면 이제 어떻게 돼? 게임 캐릭터 만들 수 있죠. 자, 잽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이 방탈출로 들어가는데 링크를 받아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뭐 퀴즈를 푼다든지 아니면 탈출을 해본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방탈출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 아바타 꾸미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로블록스, 잽. 이게 몇 년 전에는 제페토라고 했는데 요즘은 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냐?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물론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지만 방탈출 이런 거 이제 교육적인 거 빼고, 자, 비대면이죠.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 자, 다양한 고객층 10대들도 할 수 있고 70대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제 연령층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의 나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양과학에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자,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 이거 혹시 써본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VR 안경이죠.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 넣어서 활용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끼워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3D처럼. 아니면 그 메타버스 관련 우리가 콘텐츠를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 자, 어떤 단점이 있냐? 개인정보. 혹시 게임 하다 보면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 해킹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죠. 자, 여기 두 번째 나오는데, 자, 우리가 게임 캐릭터 그냥 날아가면은 그냥 날아가나 보다 하는데, 얘는 제2의 나잖아. 날아가면 나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중독이 또 될 수도 있어.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온라인 들어가면은 내가 굉장히 세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많아. 그럼 이 친구는 현실을 부정하고 가상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처벌. 여러분들, 자, PK 들어봤죠? PK. 자, 가상현실에서 누굴 때렸어. 처벌해야 될까? 게임에서는 그냥 안 하는데 이제 여기는 제2의 나잖아. 처벌해야 될까? 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메타버스랑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돈을 벌 때 이 돈 버는 시간이 사실 온라인이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밤 10시에 접속했어. 그럼 그때 하는 것은 이건 노동일까? 아니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일까? 취미 활동일 수도 있지만 그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도 있잖아. 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자, 우리 두 번째를 넘어가 볼게요. 자, 홀로그램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혹시 타이타닉호라고 들어봤어? 네. 굉장히 컸던 배고, 이 배가 특이한 게 첫 항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갔을 때 배가 떠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침몰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영화로도 나왔고, 이 배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뭐에 부딪혀서?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쪼개져서 바닷속으로 침몰을 했죠. 지금 어디에 묻혀 있냐면 지금 해저 3,600에서 4,000m 사이에 지금 배가 이제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 배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2억을 내면 이 배를 내가 직접 볼 수가 있대. 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안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돈이 굉장히 많아.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어.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속을 내가 탐험을 하고 왔다.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 말이잖아요. 마리아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타이타닉호가 묻혀있는 곳을, 물론 이제 묻혀있는데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묻혀있는 곳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 잠수정을 가지고 지하 거의 4,000m 가까이까지 왔다 갔는데, 이 잠수정이 열 몇 번 이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얘가 사실 터졌다는 표현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터진 게 아니라 쭈그러들었거든. 네파라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 이제 밑에 수압이 굉장히 세니까. 보통 수압은 우리가 10m 들어갈 때마다 보통 이제 약 우리 한 1기압씩 줄어든다고 하죠, 지금. 늘어난다고 하죠. 자, 요거 보니까 타고 싶어? 네. 아, 타고 싶어? 아니요. 저희 자, 얘로 한 10m, 20m 들어가는 거 괜찮지? 10m, 20m 바닷속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볼 게 많으니까. 자, 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압차로 줄어들어서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사망했어요. 사망했어. 순식간에 줄어들었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왜 사고가 발생하게 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모양은 공 모양이래. 근데 아까 보니까 공 모양이 아니었죠. 원통형이니까 동그란 부분 옆에는 충격을 이제 분산시켜줄 수 있는데, 압력을 아닌 부분은 어떻게 돼? 더 힘이 더 가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통 이제 막 4,000m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야 된대.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강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으려면 창이 커야지 유리하죠. 그래서 평균보다 큰 창을 만들었대. 그럼 그 창문 쪽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보면 여기 쪽. 자,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바닷속까지 가려면 그 배가 그 위에 떠 있고 배랑 이 잠수정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야 된대. 케이블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면 끌어당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해치도 없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문 따고 들어가야 되지. 그 해치인데,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요? 눈을 부시고 창문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를 다 박았대. 그러니까 안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간신히 올라왔어도 며칠 내로 발견이 못 되면 죽는 거죠. 자, 고장도 자주 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공인기관 나라에서 인증받아야 되는데 인증도 안 받았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하는 그 조이스틱 같은 거 있죠. 요걸로 조종을 하는데, 요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선으로 일단 아까 그 잠수정하고 연결은 돼야 되잖아. 연결이 안 되고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근데 블루투스 써본 사람 알잖아. 가끔 끊긴다는 거. 심지어 바다 4,000m인데? 가끔 끊겼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처음에 한 열 몇 번 했을 때는 간신히 이제 살아남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네파로 인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참고로 그러니까 폭발은 안에서 밖으로 터지는 거죠. 네파는 밖에서 안으로 우그러지는 거.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 잠수정 길이가 6.7m거든요. 이거 따지자면 여기서 한 저기 시기까지 벽까지 거리? 이 정도 거리. 굉장히 작아. 여기 5명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좌석도 없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됐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발생한 속도가 0.03초 정도였대. 순식간에 우그러든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돌아가신 거죠. 자, 우리가 바닷속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아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목숨.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보려고 하니까, 자, 바다를 보려니까 직접 봐야 돼. 이거 산에 올라가서 봤죠. 근데 단점이 있어. 잘 안 보여. 자, 영상으로 봐. 재미가 있어? 별로 재미가 없죠. 아니, 잠수함 타고 들어가? 잠수정이나? 위험해. 아까 봤던 그런 잠수정은 그 지하에 10m, 한 20m 정도 들어갈 때 보는 거 괜찮대.
심지어 그곳을 보는 잠수정도 아까 봤던 잠수정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대. 근데 아까 봤던 잠수정으로 지하 4,000m를 내려갈 생각을 했으니 겁이 굉장히 없었죠. 자, 우리에게는 가장 뛰어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홀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홀로그램이 뭐냐? 홀로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 자, 그램은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완전한 정보. 홀로그램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공간이 있는데 뭔가 화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막 떠 있어. 자, 이렇게 홀로그램 기반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있습니다. 자, VR은 많이 들어봤죠. 자, VR은 뭐냐? 실제와 유사한데 얘는 가짜 세상이에요. 가짜를 만들어낸 세상.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VR을 3D랑 약간 혼합해서 쓰고 있죠. 근데 VR을 보려면 요 안경이 필요해요. 요거 기기를 사면은 몇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한 2,000원 정도 돈을 주면은 우리가 골판지로 만든 VR 기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핸드폰 끼워가지고 쓰면 제일 좋습니다. 자, VR을 언제 쓰냐? 가장 유명한 영상.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요거는 지자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바닷속 사실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활동 3에서 소개를 해줄 건데, 자, 쌤이 소개해주는 곳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아,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쌤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는 그 국립생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천에 있어요. 여기 가면은 4D 애니메이션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한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3D 안경이라고 하죠. 안경을 끼고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데 걔도 사실은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제 VR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찾아보다 보니까 전시실을 보는데 전시실을 VR로 볼 수가 있대. 거기서 봤더니만 여기 전시실이죠. 여기서 마우스를 돌리면 360도로 다 회전을 해. 회전을 해. 이제 클릭하면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자, 요것을 잘 연관시키면 우리가 안전하게 바닷속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VR 전시공간. 자, 증강현실 들어봤나요? AR. 현실이랑 가상세계랑 현실과 가상을 합성시키는 거. 그치? 실제인데 거기에 요 휴대폰을 갖다 대니까 가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R과 VR은 가장 큰 차이가 VR은 가상, 그 다음에 AR은 현실에서 나오는 가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도청인데 그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관이 있대.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찍으면은 거기에 뭔가가 휙 튀어나오는 거죠. 자,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근데 설치를 해야 돼요. 자, 해양과학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요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거? 네. 자, 이거 거북이죠. 이 거북이 그냥 보면은 그냥 색칠만 하면 끝나잖아. 근데 스마트폰에 이제 서커스 AR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다 이제 검색을 하고 얘를 색칠한 것을 찍으면은 이 거북이가 튀어나와. 색칠한 대로 튀어나와. 그리고 밑에 이제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버튼의 모션에 따라서 이 거북이들이 움직여. 그러면은 거북이를 그냥 보는 것보다 이 거북이가 입체적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움직이고 설명까지 같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기가 훨씬 쉽고 재미있겠죠.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AR 마커라고 하는데 AR 마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R 큐브라고 해서 큐브를 요것도 이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찍으면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활동 3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홀로그램 알게 됐죠? AR도 알게 됐죠? 그럼 VR도 알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해양과학 관련 시설이
어디다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 약간 납작하게 생기지 않았어? 물고기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풍경이 어때 보여, 지금? 바다 바로 옆이죠. 굉장히 좋겠지. 이 어느 지역일 것 같아? 바다 전북? 서해안 쪽. 서해안 쪽? 자, 얘는 국립해양과학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경북 울진에 있대. 경북 울진이면은 그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사이. 이거 뭐처럼 생겼어? 배처럼 생겼죠. 자, 이거 어디일 것 같아? 와, 아파트가 많네? 어디일 것 같아? 부산? 정답.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국립해양박물관인데 여기는 부산에 있대.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야,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양도 배 모양으로 잘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부산이 여기서 가려면 시간이 어때? 차로 가면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자, 쉽다는 점. 근데 부산이 굉장히 좋대. 바닷가에 있기도 한데 그런 바다 관련 시설이라든지 풍경들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는 것도 그 바다를 보면서 타면 훨씬 풍경이 좋잖아. 바다 보면서 탈 수 있는 레일바이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저기 시큐뷰. 아, 시큐류? 자, 여기는 가봤네. 자, 여기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해서 충남 서천에 있대요. 서천에 국립생태원 있는데? 거기 근처에. 근데 당연히 얘도 어디 있을까? 바닷가. 충남 서천이면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아, 가본 사람 있어 혹시? 몇몇 친구들 가본 사람 있네요. 참 여기 있는 것도 몰랐는데 생태원만 몇 번 가보고 이번에 찾게 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존재하고 있다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긴 어딜 것 같아? 포항? 힌트, 서해안 쪽. 울산은 동해안. 인천? 서해안? 아, 서해안. 여수는 남해안. 서해안. 자, 힌트 목으로 시작해. 목포. 어찌 목포. 자, 여기는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인데 얘는 목포에 있어. 물론 목포도 배로 유명하지만 왜 얘를 굳이 목포에 만들었을까? 바닷가 근처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목포 근처가 그 옛날에 배에 물건들을 많이 싣고 이제 그 한양 쪽, 서울 쪽으로 많이 이제 가다가 배들이 침몰을 한 거예요. 그 유물들이 이 목포나 신안 앞바다에 묻혀 있었던 거죠. 꺼내는 너무 많은 거야.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캐내면은 어디에 이런 전시관을 세우는 게 가장 좋냐면 캐낸 곳 바로 근처. 자, 여러분들, 그 부여가 예전 백제의 수도였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발굴된 그런 문화재들이 많겠죠? 그 문화재 어디다 전시해야 될까? 서울에? 부여에다 전시해야 되죠. 자, 공주에서 나온 문화재는? 공주. 자, 그러니까 목포 앞바다에서 나온 문화재도 목포에. 여기 한번 가봤는데 여기 너무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목포 여행 가다가 여기 지나간다 싶으면 여기를 꼭 한번 체험해 보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해양 유물 전시관 근처가 다 박물관이에요. 자, 여기는 어딜 것 같아? 여기 글 써있네, 여기. 자, 여기는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인데 여기도 똑같아. 자, 목포 앞바다를 간신히 통과를 했어. 올라가다가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유물 전시관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시 시설에서 우리가 대체 메타버스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자, 우리가 혹시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가장 이제 해양 쪽 총괄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구독자 수 6만 명.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뭔가 영상은 많은데 이제 어떤 것은 몇백 개밖에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 괜찮은 컨텐츠가 여기도 굉장히 많다는 점. 자, 해양수산부 유튜브. 자,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그 우리가 바닷속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풍경을 찍은 영상을 여기 올렸어요. 선생님 간단히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캡처 화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복장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고 싶어요? 못 들어가죠. 훈련이 돼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우리가 VR 영상이 있대. 근데 이 VR 영상이 우리가 안경 쓰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360도 회전해서 볼 수 있는 VR 영상이 있죠. 그걸로 봐야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것도 똑같아. 요 위에 혹시 화살표 보여요? 요걸로 이제 조정을 하면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시관을 우리가 직접 간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은 어디에 있어? 대전에. 근데 실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전시관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재미가 있더라. 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지금 뭐가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쌤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간략하게 줄여서. 왜냐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와, 저런 것을 우리가 랜선으로 볼 수 있다니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면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각각의 주제가 있대. 주제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가 리뉴얼을 했대.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로비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까 원통형으로 보이던 곳이 있었죠. 그리고 각 층마다 난간 밑에 있죠. 여기도 다 영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다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들이 나눠보면 브랜딩, 그 다음에 API, 그 다음에 해양생물, 그 다음에 앰비언트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각각의 설명을 보자면 브랜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서천 앞바다 있죠. 앞바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미디어 컨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다 이제 알 수가 있고 오늘의 해양생물은 지금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고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앰비언트 컨텐츠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이 해안가 있죠, 바닷가 요 풍경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은 여기 보면 배 타고 있으면 지금 3면이 다 뭘로 돼 있어요? 화면으로 되어 있죠. 파도 치고 있는 화면. 그래서 내가 직접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하죠. 만약 배까지 실제로 흔들린다고 하면 훨씬 더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얘는 이거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고 있죠. 파도 치고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냥 보지 않고 요 바닥 쪽도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대, 화면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해양과학 하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 어떤 거 체험해보고 싶어? 바닷속? 아니면 직접 탈 것? 직접 탈 것. 자, 그리고 전시실을 보니까 이렇게 수중 발굴을 하면 지금 3면의 화면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일부러 만들었죠. 요즘 이렇게 실감형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태안에서는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요 발굴하는 사람이 되어서 직접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쌤이 1분 정도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이분들이 막 경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관 분들이 어떤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가서 할 수 있겠죠. 자, 체험 전에 이렇게 체험 준비를 하는데 그냥 안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VR 체험을 하려면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 VR 작동법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고, 버튼이라든지 모션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이제 쓴 다음에 장비까지 다 사용을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몸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빠질 수도 있잖아. 자, 간략하게 어떤 체험이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닷속으로 풍덩. 자, 이제 유물들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몸을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뭐 되고 있어? 안전장치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보니까 어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고시 하고 싶죠? 퀄리티가 높지 않아. 아니,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지금? 장비 온갖 것들을 다 차고. 장비에 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양과학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 VR, AR,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보여준 것 중에서 혹시 가고 싶은 것이 있다. 부산, 또 목포, 또 태안. 지금 태안하고 서천 안 가봤어. 또 있어?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이 다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몇 개 보다 보면 이제 해양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